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조선 파트 지금 심화편에 조선 부분 정리하고 있는데 조선 전기 부분에 정치 부분, 대외관계, 양난,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들 이 강의별로 3강씩의 문제를 지금 모아서 한꺼번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문제로 여기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지금 첫 번째 개념 적용 기출문제, 첫 번째 파트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가나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게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이 사건의 순서가 조선의 건국 과정이래요. 그러면 건국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순서대로 얘기해주면 될 텐데 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입니다. 아직은 고려가 있는 상태에서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요동정벌 명령을 받고 갔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죠. 사실 이게 출발이에요. 위화도 회군이 있고요.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한다. 이거는 이제 이성계가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를 세우고 2년 정도 있다가 한양 천도를 단행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를 찾아야 되니까 가가 나보다는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나가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준 등의 건의로 신진사대부네요. 과전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제도 먼저 개혁을 했다. 자, 위화도 회군하고 나서 이성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밑작업을 하죠. 과전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만들고 그리고 이 경복궁 건설하면서 한양천도 하는 거니까 순서상으로는 위화도 회군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과전법 만들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나간 겁니다. 가, 다, 나로 들어가는 2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 있겠죠. 1번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밑줄군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에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명하셨다더군. 뿐만 아니라 문화부를 없애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화부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키셨다네. 요게 또 힌트 중에 하나인데 낭사라고 하는 일종의 언관을 따로 기구로 독립을 시킨 사람. 이거 태종업적이죠. 태종. 사관원을 따로 독립을 시켜서 언관의 언로를 좀 열어준 건데 사실 언관의 역할 중에는 나에게 탄핵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종의 왕권의 견제 수단으로 태종 본인이 쓰려고 한 것도 있고 이게 대표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를 좀 받기는 하죠. 이거 자체가 이 국가를 꾸려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기도 했고요. 자, 태종임금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명예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되었다. 이거 숙종이 하는 거죠. 숙종이 하는 거. 백과사전류의 의서인 의방유취가 편찬되었다. 이거 세종 때 일입니다. 이거는 세종.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직계제가 실시되었다. 태종 이방원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왕자의 난으로 집권한 태종 이방원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육조직계제를 운영을 했었고요. 자,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완성해서 반포되는 거는 성종 때 일이고요. 성종.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가 간행이 되는 건 나중에 영조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태종 때 업적으로 이번에는 3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3번. 자,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밑줄군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달의 책으로 동국정운이 나오는데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이 뜻으로 지편전의 학사인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왕의 명을 받아서 편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국어 연구 자료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기의 왕이란 뜻이잖아요. 신숙주하고 최항은 헷갈릴 수 있지만 박팽년이 살아있다?
나중에 이 단종 때 단종 복위 운동으로 또 죽기도 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동국정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세종대왕 때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 용비어 청간이 뭐니 이런 책들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의 표준음을 정리하는 사업을 이제 한 거예요. 한글 사업과 글자 사업 같이 정리하면서. 그래서 그거랑 연결되는 게 바로 동국정운이고요. 지편전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임금이 세종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되었다. 1번이 답이네요. 개미자라고 나왔으면 아니었겠죠. 그거는 태종 때에 만든 거니까. 자,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만듭니다.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이형을 설치하는 거 숙종이에요. 이거 숙종. 훈련 교범인 무예 도보 통지가 편찬되는 거는 정조 때입니다. 정조.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거 성종, 성종 때고요.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 일종의 추천, 천거제도인 현량과가 시행되는 거는 이거 조광조가 하는 거예요. 중종 때입니다. 중종.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1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려줄래? 이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세조 때 편찬이 되어서 이 왕 때 완성이 되어서 반포를 했어. 이거 성종이죠. 성종 때입니다. 자, 성종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독립된 간쟁 기관으로 사관원이 설치되는 거, 문화부 낭사가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 태종 때잖아요. 1번은 태종이에요. 함길도의 토착 세력인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 이거 세조 때 일입니다. 세조.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네, 요게 성종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편전의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가 시행되었다. 집에서 책 봐도 돼, 연구해도 돼 하는 거 지편전이죠. 이거 세종입니다. 세종.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다.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었던 영조 시기의 일입니다. 영조.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의 책. 이 책에는 조선시대의 왕명으로 중죄인을 이 가라고 하는 기구에서 추국한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대요. 조옥이라고도 불린 이 기구는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결하였으며 판사와 도사 등의 관직이 있었대요. 왕명을 받았고요. 중죄인을 추국했고 강상죄와 반역죄를 처결한 이거는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구. 네, 왕 바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의금부에 하옥하라 뭐 이런 사극의 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번이 답이네요. 의금부 설명으로 1번이 답이고요.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는 거, 이 사림은 조광조겠죠. 이거 소격서입니다. 도교 행사를 주관했던 소격서고요. 사헌부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던 언론기구는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해서 동의권, 이거 임명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동의권인 서경권을 행사하는 거는 사헌부 사관원이 했던 일이에요. 양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이 된 거는 규장각인데 규장각에 딸려있는 검서청이라고 있어요. 그 검서청에서 검서관들이 일을 했었죠.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고요. 자, 6번 볼게요. 6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의 언론활동, 풍속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교정 이런 거 나옵니다. 대사헌이 있고요. 지비, 장령, 감찰 등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다. 건국 초기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설치를 했고요. 정사를 논평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허위를 금지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네, 이거 사헌부입니다. 감찰기구 사헌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업무일지로 내각 인력이 있었다. 내각이라고도 불렸던 거 이거 규장각입니다. 1번은 규장각 설명이에요.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고려의 3사는 일종의 회계기구 같은 거라서 굳이 비교하자면 호조 정도가 되겠죠. 호조. 3번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린 거는 이 왕명출납을 맡았던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점프하는 건 임시국방기구였던 비변사죠. 비변사. 오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를 한다. 사원부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죠. 사관원이랑 같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번으로 답 찾아줄 수 있겠죠. 6번은 5번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문영, 한칠회 등이 아뢰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차마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참시해서 그 죄를 분명히 밝혀 신하와 백성의 분을 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 했더니 왕이 이 사람의 말을 따랐대요.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참시했다는 얘기죠. 이거 언제냐면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조의제문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이거를 김종직의 제자였던 사람이 사관으로 있으면서 그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이걸 사초에다가 썼단 얘기죠. 근데 조의제문의 내용이 마치 이제 그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좀 비판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썼다고 해서 연산군 입장에서는 연산군의 직계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조를 비판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당치도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일어난 게 바로 무오사화고요. 자, 가는 그러면 연산군 시기의 무오사화 시기로 찾을 수가 있고 나를 보겠습니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조광조, 김정 등이 서로 사귀어서 무리를 이루고 위세를 높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권세가 있는 요직을 차지했다. 모든 일을 밝혀라. 지금 의금부에서 조광조가 조사받고 있어요. 의금부는 국왕 직속으로 반역죄를 다스리는 곳인데 조광조라는 인물이 의금부에 하옥이 되어서 반역죄로 조사받았던 이 시기는 중종 때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조광조 죽잖아요. 사실 조광조가 이 조사를 받게 된 범위에는 궁궐에서 있었던 기묘한 일이 있었죠. 나뭇잎에 벌레가 글자 모양으로 이걸 파먹었는데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대로 이 나뭇잎에 구멍이 난 거죠. 그걸 합쳐보면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대놓고 드러나 있는 주작 사건이긴 한데 이게 조광조의 조씨를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금이었던 중종이 조광조를 자기가 발탁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강직하고 타협도 모르고 왕인 자기조차도 이제 컨트롤하려는 가르치려는 그런 걸 너무 하니까 이제 조광조를 내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루머를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초위왕 사건으로 조광조가 의금부에 하오게 돼서 조사를 받고 결국에는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러면서 조광조가 같이 데리고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쫓겨나거나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묘사화라고 하죠. 기묘사화. 기묘한 일이었죠. 기묘사화. 물론 이거는 연도를 지칭하는 얘기인데 그 주초위왕의 잎사귀 사건이 너무 특이한 일이니까 기묘한 일이다, 기묘사화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 연산군과 중종 사이네요. 무오사화와 기묘사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골라보겠습니다.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 선조잖아요. 선조. 선조임금 시기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이건 명종식입니다. 명종. 이거는 명종이 들어가니까 얘도 지금 연산군 중종 사이에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거 뒤로 나와야겠죠? 나의 뒤에.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속 논쟁이 전개가 되는 거는 현종 시기의 일입니다. 효종 뒤에 나오는 현종 시기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것도 사이에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황국이 발생하는 것은 숙종 시기 일입니다. 숙종. 이것도 해당 사항이 바로 없고요. 사실은 연산군하고 중종 사이에는 다른 임금이 없어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등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려면 다른 임금들 시기 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을 보면 패비윤 씨의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굉필 등이 처형되면서 대단히 많은 선비들이 쓸려 내려가 죽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화로 갑자사화라고 하는데 이거 연산군 때죠. 무사화 다음에 일어났었던 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중종 사이에 무사화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는 갑자사화 사건밖에 없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갑자사화하고 무오사화 사건을 물어보는 거는 종종 나오는 얘기니까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내용 한번 볼게요.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열입을 토벌하기 위해서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지난 죽도에 숨어있던 정열입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 이거 정열입 모반 사건입니다. 이거 선조 때 있었던 정열입 모반 사건인데 자 이제 정열입이 자결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르는 건데요. 자 1번 먼저 볼게요. 이시해가 길주를 근거로 난을 일으켰다. 이거 이시해의 난인데 이거는 세조 때 있었던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올 수 없겠죠? 앞선 시기의 일이고요. 전혀 상관없기도 하고 자 2번 기추곡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 정열입이 죽고 나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총칭해서 기추곡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2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볼게요.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은 여기에 뭐가 이제 벽서가 붙은 건데 그 문정왕후의 그런 통치하고 이 외척의 어떤 그런 거를 득세를 좀 비난하는 이런 벽서가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종 시기의 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제 수양대군의 기후정난이 나오는 것은 더 앞선 시기의 일이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또 없겠죠.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을 한다. 이미 여기에 동인 세력이 제거됐다고 나온다는 건 동서분당이 이거 전에 이미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쪽에 나와야 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은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제를 좀 변경해서 다시 1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다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신문 내용 보겠습니다. 신립이 탕금대에서 패배했다. 이거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탕금대 패배인데 신립장군의 탕금대 패배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후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로 안 맞는 걸 지금 참는 거예요. 지금 사건 자체는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쟁을 하였다. 이후에 일어난 게 맞아요. 사실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임진왜란 터지죠. 4월 달에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그 4월 달에 동래성이랑 부산진 다 함락이 되고 올라옵니다. 충주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 그 달에 벌어진 전투가 탕금대 전투가 되겠고요. 진주성 항쟁은 되게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가을쯤에 요 진주 대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거 뒤에 일어나는 거 맞아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것도 당연히 뒤에 나오는 게 맞겠죠. 요거 맞고요.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한산도 대첩인데 요거 뒤에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요건 한 7월 한여름쯤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하는 건 탕금대 전투 이전입니다. 부산이 뚫렸기 때문에 탕금대까지 충주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이전이기 때문에 4번만 혼자서 이전으로 들어가 있고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한 것도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죠. 굳이 연도를 좀 하자면 이거는 1592년의 10월 달이고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하는 거는 전쟁이 발발한 다음 해에 1593년의 1월 달의 일이고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바로 내려와서 일어났던 일이 권율이 행주대첩을 하는 게 바로 이 1593년에 이건 2월 달의 일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좀 되어 있고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은 1592년의 7월 달 한여름의 일입니다. 그리고 동래성 전투가 똑같은 4월인데 탕금대보다 이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월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무슨 사건이 무슨 사건 뒤에 일어났는지를 전후 관계만 이해해 주세요. 부산과 동래가 먼저 뚫리고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뚫리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이 선조가 또 피난 가고요. 의주 피난을 가고 거기서 연합군 요청해가지고 이 명나라 군대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명연합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쭉 있는데 순서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배치할 수 있으면 되고 연도로 외우면 조금 편한 건 있지만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건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고요. 정답은 4번으로 찾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진행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거 구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료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시민을 선무 2등 공신으로 책봉한 교서입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으며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 이거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진주대첩이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를게요.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것만 지금 이 병자호란으로 넘어가 있네요. 이건 병자호란 때 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선 탈환하였고 권율장군 행주대첩 있고 조헌이란 사람이 금산에서 의병을 모집해서 활약을 합니다. 의병들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으로 한산도 대첩을 하는 것도 임진왜란이고요.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 나머지 거 다 맞는 얘기고 1번만 이 병자호란기 들어가 있는 다른 거였어요. 이번에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밑줄근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헌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고하노라. 영남에서는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서 그 기세가 산악을 진동하고 있다. 바로 앞에서 조헌 나왔었죠. 이거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는 경문인데 곽재우 장군 유명한 의병장 중에 하나입니다. 홍위 장군 곽재우. 자, 모두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만일 외적을 치는데 협력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전란이 끝나는 그날 그 죄를 성토해서 중형에 처하리라. 네, 이거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하는 거를 이 사료를 보고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옳은 거, 이 임진왜란 뒤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유정이 회답 겸 쇠환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일단 1번이 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교류를 끊은 게 아니고 거기서 요청을 해요. 교류를 다시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회답을 하면서 쇠환사라는 걸 만드는 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본에. 이 포로를 다시 송환하는 걸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절을 지금 보낸 건데 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사명당, 사명대사로 알려진 사람이 회답 겸 쇠환사라는 걸로 일본에 파견이 됩니다. 이 회답 겸 쇠환사가 나중에 이 회차를 거듭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통신사라고 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절단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진포대첩 나오는 거는 한참 앞선 시기로 가야 돼요. 이거는 임진왜란 이전의 일입니다. 이건 이전.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성종임금 때 일입니다. 성종임금.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을 해서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이 삼포왜란 일어나는 거는 중종 때 일이네요. 그리고 이 중종 때 삼포왜란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비변사가 설치가 돼서 요거 두 개는 또 같은 시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3번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고금천하 법 중에 군율보다 엄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홍립과 김경서 등은 중국 군대와 함께 적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힘껏 싸우다 죽지 않고 도리어 투항을 청하여 적의 뜰에 무릎을 꿇었으니 어쩌고 저쩌고 청컨대 강홍립이를 모두 구금하고 군율을 좀 변경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보이소서 강홍립이 나오고요. 투항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강홍립이 중국 군대랑 같이 싸우다가 뭐 투항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사르후 전투에 들어갔었던 강홍립이 투항 장면인데 이거 광해군의 중립외교 중에 하나죠. 중립외교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뒤의 상황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는 거 세종 때예요. 한참 앞으로 넘어가죠. 아니네요. 이후가 될 수가 없죠. 이전이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 임진왜란 한창 도중이잖아요. 이후가 아니고 이전이죠.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전쟁 직전에 일어났었던 정여립 모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거, 반정은 누구를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됐다는 거잖아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게 인조 반정이에요. 그러면 이 인조가 등극을 하고 나서 서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겠죠. 광해군 뒤에 인조 시기로 언급이 되는 거 뒤에는 요것밖에 나올 수가 없고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이거는 이 임진왜란 이전의 일입니다. 광해군 한참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선 시기에 등장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이후에는 이거를 빌미로 인조 반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4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가 있겠죠. 4번에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찾는 거예요.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 바친 자가 있었다. 하지만 왕은 반역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괄의 아들인 이전을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괄은 군영에 있었던 장수들을 위협하여 난을 일으켰다. 인조 시기에 발생했었던 인조 치세 초반기죠. 바로 그 다음 해에 일어난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의 난. 그리고 나를 볼게요. 최명기를 보내서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도록 하였다. 최명길, 오랑캐, 강화 나오는 거 보니까 남한산성에 뭐 통곡소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인조가 병자호란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나기 직전의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 남한산성에 피난 가는 장면이죠. 병자호란입니다. 이거는 인조 시기에 남한산성 피난길인데 병자호란이죠. 일단은.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 들어가는 거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근데 지금 인조가 이괄의 난이 일어났어요.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나란히 일어나게 되는데 정봉수의 용골산성의 항전은 이 병자호란 직전에 정묘호란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일단은 1번이네요. 1번 정답으로 우선 찾아주시고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 명량의 전은 이거 임진왜란. 이거 임진왜란. 행주산성 임진왜란.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이거는 인조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니까 가해 이전이에요. 사이에 못 들어가죠.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했다. 이거는 선조 시기 일이니까 또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해당 사항 없죠? 가해 이전이니까. 자, 지금 용골산성 항전인 이 정묘호란이 나오는 장면은 인조가 등극을 해요. 그리고 농공행상의 문제랑 블라블라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직후에 이괄의 난이 터지는데 이괄의 난은 일단 진압을 당해가지고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괄의 난에 참여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기 후금 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불법적으로 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요게 정묘호란의 불씨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복수를 한다고 정묘호란으로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형제관계 맺고 그리고 나중에 군신관계 요구하면서 병자호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괄의 난 뒤에 정묘호란의 씨앗이 또 잉태가 돼요. 그래서 요 뒤에 정묘호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요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고 1번으로 정답을 찾아주겠습니다. 5번에 1번이고요. 6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전쟁 뭔지 볼게요. 이 전쟁에서 충의를 지키고자 죽은 김상룡과 그 기록들이 있는데 김상룡은 세자빈과 복림대군 등 왕실 사람들을 호종해서 강화도로 피난 갔다가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하였다. 김상룡, 복림대군, 강화도가 나와요. 복림대군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인조 시기에 이렇게 왕실 가족이 강화도로 피난 갈 만한 이 사건 병자호란이죠. 이거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러면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건 임진왜란, 강옥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는 거는 광해군 때 이 중립외교의 하나인 이 사르후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르후 전투 얘기니까 병자호란이 아니고 훨씬 이전의 얘기예요.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게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김종소가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개척하는 거, 이거 사군육진 개척하는 거 세종 때 일이에요. 세종 때 일. 곽지우하고 김천일 등의 의병장,
홍위장군 곽재우 의병장으로 활약하는 거 임진왜란 때 일입니다. 아니네요. 그러면 병자호란 얘기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6번에 3번.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변방의 일을 위해서 이거를 설치를 했고 변방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혹 병조 판서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도리어 지엽적인 입장이 되어버렸고 참판 이하의 당상과는 전혀 일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청컨대 혁파하소서.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을 하는 건데 변방의 일이라면 뭔가 국방이랑 관련된 일이 있겠죠. 이것 때문에 가라는 거를 설치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기능이 너무 확대됐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비변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비변사. 처음에 국방의 임시기구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상설기구화가 되고 기능이 점점 늘어나서 전체 일을 총괄하는 최고기구가 된 비변사. 자, 비변사에 대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은 승정원입니다. 이거 아니죠? 기억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니까 자, 니은은 맞는 얘기니까 없는 거 5번 지우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위를 혁파되는 건 도교 행사를 주관했었던 소격서입니다. 아니죠. 디귿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세도정치 시기에 외척들이 여기에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세력 기반으로 기능하죠. 4번입니다. 7번에 4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 있고요. 자, 8번 볼게요. 8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괄에 난 이후에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서 총융청을 설치했다. 인조 때잖아요. 인조.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체제로 훈련도감을 조직했다. 이거 임진왜란 도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선조가 하는 거죠. 자, 달을 볼게요. 국왕의 호위와 도성 수비 강화를 목적으로 금의령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숙종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순서대로 봤을 때 선조가 먼저 나와야 되고 얘가 먼저 나오고 선조, 인조, 숙종이 되겠죠. 선조, 인조, 숙종이니까 나, 가, 다가 되겠네요. 나, 가, 다로 들어가 있는 3번으로 이걸 해줄 수가 있겠죠. 8번은 3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찾아주시고 네, 마지막 파트에 다시 1번 8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라.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정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해서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세조가 만든 거는 직전법이죠. 직전법을 만듭니다. 그 수신전이랑 휴량전도 폐지를 해버리죠. 자, 직전법.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거 전식과잖아요. 고려시대 전식과고요.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이거는 영정법입니다. 이거는 인조가 했었던 영정법이고요. 사두로 고정하는 영정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그쵸? 요게 맞죠? 전현직한테 안 주고 현직한테만 이거 주고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가 직전법의 특징이고요.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완전히 폐지해버리는 건 직전법을 했더니 좀 폐단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수관급제라는 걸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녹봉 같은 걸로 사람들에게 수조권 주는 거 말고 완전히 그 현물로 쌀가마니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직전법 다음에 나온 거고요. 개국공신에게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역분전이라고 해서 이거 고려시대 태조가 개국공신에게 줬던 겁니다. 상관이 없죠. 직전법이랑. 그래서 직전법 설명으로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 가를 정할 때 양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자,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약계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을 가려서 서원에 모아놓고 약법을 논의해서 도약정, 부약정, 사화를 선출한다. 이 도약정이라는 것과 약문이라는 거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약원이 사망했다면 초상 치를 때 사화가 약정에게 고해서 삼배 세피를 보내고 같은 약원들이 각각 쌀 5대와 빈 거적대기를 3, 4씩 내어서 상을 치를 때 같이 하도록 한다. 어떤 지역에서 경조사를 지금 같이 치르는 모습이 보이고 율곡전서가 나옵니다. 이율곡, 율곡 이이가 지방에다가 이런 거 보급하기 위해서 한 게 있었죠. 향촌 자치를 위해서 향약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향약. 가에 해당하는 거는 향약입니다. 자,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다. 이거 고려시대 국자감이죠. 국자감, 학교에 대한 얘기고요. 옥당이라고 불리면서 경연을 담당하는 건 조선의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중앙관청, 중앙에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홍문관. 지금도 창덕궁 안쪽에 있어요.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이거 향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향교. 풍속교화와 향촌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게 향약의 특징이고 매향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 매향이라고 나오는 향이랑 향약의 향은 같은 향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향도라고 하는 겁니다. 향도. 자, 2번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향약.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안인데 15세기의 조선 과학을 꽃피우다. 15세기의 조선의 과학을 지금 보는 건데 조선 초에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력한 모습을 살펴본대요.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앙부일구가 있고요. 신기정과 화차가 있네요. 15세기의 조선의 과학. 자, 옳지 않은 거 이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설계하는 거중기. 이거 조선 초기가 아니네요. 조선 후반에 거중기 설계하는 거 정조의 명령으로 수원화성 쌓았던 정약용이 이 거중기라는 것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조선 후반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혼자 안 맞네요.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 초반에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도 있고 활판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온 개미자와 갑인자가 있습니다. 태종과 세종 때에 두루두루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요거 다 초반에 있었던 것들이죠. 안 맞는 거 혼자 후반 거로 기술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3번에 1번.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세조 때 만들었대요. 세조, 현재 국보고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탑의 각 면에는 부처보살, 천인산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힌트가 나왔습니다. 대리석. 이 탑의 근처에 살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들을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세조 때 축조했고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백탑파라는 말이 나온 이거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요거 이 종로 한복판에 들어가 있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요. 2번에 있는 거 이거 미륵사지 석탑이잖아요. 익산에 있는 거 백제탑이고 이 3번 거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네요. 통일신라 거. 이거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탑이고요. 백제탑이고 이거는 발의 영광탑입니다. 발의 탑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4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야. 조선 전기.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씌워 구운 도자기야.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어. 백자는 아니란 얘기죠. 백자는 아니고 조선 전기에 제작된 도자기니까 이거는 고려의 청자나 이런 것도 아니겠네요. 자, 요게 결정적인 힌트고요. 딱 봐도 고려 거 2개 있죠. 지금 상감청자 이거 아니고 이거 순청자 이거 다 2개 다 고려시대 거고요.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대요. 그럼 백자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 지워버리고 4번 보시면 하얀색 빛깔은 나는데 백자는 아니죠. 분장을 했다고 돼 있어요. 회색의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다음에 유약을 씌워 구운 도자기. 이거 분청사기입니다. 4번만 분청사기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삼체향로라는 걸로 5번이고 요거는 발의 거네요.
요거 하나 생뚱맞은 거 하나 들어가 있고 분청사기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5번에 4번이고요. 6번 볼게요. 가 교육기관의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조선의 교육기관인 가를 찾아서 중종 38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을 하였다. 이거 서원이네요. 백운동 서원으로 출발을 하죠. 서원.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 노비 등을 받아서 사액서원이 됐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정리되어서 47곳이 남았을 때여도 주세붕이 세운 거 살아남았었죠. 사액서원들. 47곳만 남아있어서 이 중에서 대표적인 9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서원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 것은 향교입니다. 이거는 향교. 선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죠. 이거 서원의 특징이에요. 2번이 답이고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거는 고려의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하는 거 향교고요.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는 거는 국립고등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입니다. 이건 성균관.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주 향약을 시행을 해서 향촌 교화에 힘썼던 해주 향약을 시행을 했대요. 동호 문답에서 수취제도 개편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요. 경몽 요결을 저술해서 체계적인 성리학 교육에 힘썼다. 이거 세 개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율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율곡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건데 옳은 거 골라볼게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린 사람은 송시열이에요. 1번은 송시열.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한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육. 아니에요.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술한 건 박지원이죠. 이거 박지원.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집남을 지은 사람은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장생. 김장생. 헷갈리면 요건 옆에 김장생 써놓도록 하고요.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집요를 집필하였다. 이게 이에 맞는 설명이죠. 5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김육에 대한 설명과 김장생 얘기를 처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하고 이황에 해당되는 것들은 약간의 암기는 좀 필요합니다. 비교해서 기억 좀 해주시고 7번에 5번으로 답 찾고요. 마지막 8번 볼게요.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학 10도에 담긴 경사상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자, 특별전. 이 사람 이거 만든 사람 힌트 1번이고요. 경상도에서 출생을 했고요. 문과급제를 1534년에 30이 넘어가지고 좀 늦게 문과급제를 좀 한 사람이고 성균관 대사성도 역임을 했고요. 결정적인 힌트 나오네요. 도산서당을 설립하고 제사를 양성했다. 현재의 도산서원을 만든 사람이네요. 네, 이 사람은 퇴계이황이죠. 퇴계이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성리학을 심오하게 발전시킨 사람이 이황이죠. 1번이 답이고요.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는 거는 성종 시기에 신숙주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 신숙주.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거는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제두.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거는 송시열이 하는 거예요. 송시열.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김종직이라고 있었죠. 김종직.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황의 업적으로 1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24문제로 조선 전기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 같이 옆에 필기해 주시면서 지금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문제 푸는 거 옆에다가 약식의 오답 노트처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교재 옆에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보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손으로 써보면 조금 기억이 잘 되니까 어떤 거 자주 틀리는지도 한번 체크해 놓고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